Merci, merci, merci für die Stunden, Chérie, Chérie, Chérie.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muss ich auch von dir gehen. Adieu, adieu. 김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설날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제가 뭔가 느낌이 네. 오늘 강아나운서를 보는데 되게 네. 뭔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 거예요. 네. 뭔가 애틋한 마음이 맞아. 딱 들어서 언니 왜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라고 했는데 역시나 지난주가 설날이었더라고요. 네. 네, 뭐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애틋한 마음 안 되나 봐요. 네. 우리 2주에 한 번씩 봐야 되는 건가? 2주에 봐야. 김수현 기자 네. 이제 한 살을 더 먹었네요. 나이를 함께 먹어가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아홉수랑은 좀 다르죠. 아, 네. 여기서는 노코멘트에 제 나이 25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말, 김수현 기자 새해 때, 네. 뭐 설날 때도 그렇고, 좀, 지난 설날이랑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니, 좀 느낌이라든가. 그냥 지난 설날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설날이니까 2012년을 되돌아봐야 했었겠죠. 네. 근데 지난 설날에는 2012년을 별로 이렇게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성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별로 그냥 갖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약간 포부에만 차 있고 네. 2013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다짐과 포부만 했던 것 같고 지난해를 돌아볼 시간은 별로 없었던 한 해였다면 네. 올해 새해는 이제 8살이기도 하고 해서 2013년을 더 많이 되돌아보는 그래서 그 되돌아본 부분 중에 부족했던 부분을 좀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한 새해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김수현 기자와 함께 이제, 이 문화다락방을 코너를 네. 한 지도 2012년 한 7월에 시작을 했죠. 12년 맞나요? 그죠. 12년이었죠. 네, 12년에 12년. 7월에 우아한수다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 네. 벌써 이렇게 1년하고도 1년하고 1년 조금 지났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쵸. 함께 할 줄 몰랐는데 네, 지겹네요. 권태기? 지금 당황했어요. 방황. 권태기 극복 방안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네.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 아니, 새해를 맞이해서 네. 우리 김수현 기자 그 따끈따끈한 막내 문화부 없나요? 없습니다. 좀 많이 네. 들어오셔서 문화부에도 좀 귀여운 네 후배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도 문화다락방의 이 게스트 안주에는 김수현 기자만한 그렇죠. 자리가 없죠. 그래서 제일 저는 절대 어리고 계속 끌고 갈 거예요. 나간다고 해도 안 된다고. 밀고 끌고 갈 거예요. 당기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는 지겹다더니 병주고 네. 여쭈고 오랜만에 봐서. 네, 그러면 오늘 김소영 기자와 함께 또 영화 헤르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노래 네.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을 곡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대는 어디에. 네, 에피톤 프로젝트 그대는 어디에 듣고 왔습니다. 김세영 기자한테 우리 본격적으로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김세영 네. 기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요. 네, 믿음. 믿음. 네. 제가 예전에 되게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사랑도 해보고 싶고 이런 나이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네.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네. 최근에는 제가 신뢰나 믿음이 좀 크게 깨진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신뢰하고 믿음이 깨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신뢰나 믿음 같은 경우는 한번 깨지니까 네.
자본이나 뭐 돈이나 뭐 좀 화려한 거, 좋은 것을 이렇게 들이밀어대도 믿음이나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요즘에 느낀 게 뭐 좋은 거, 뭐 자본이든 돈이든 이런 걸 갖다 줘도 믿음이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네. 다시 쌓아 올리기 어렵구나. 네. 이런 거를 최근에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돈으로도 믿음이 깨질 수도 있는 서로 네. 돈을 빌리고 아, 맞아. 갚고 이런 관계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또 김수영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믿음, 행복, 뭐 사랑, 사랑, 젊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추억 이런 것들. 청춘. 네.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인데 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도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냐. 사랑할 때도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고 네. 뭐 청춘 때도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냐. 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가실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네.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돈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체만으로 보는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네. 하고 싶었던 건데 네. 김소영 기자가 그에 관련된 비슷한 네. 연극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막을 올린 연극 네. 한 편을 보고 왔는데요. 네. 아마 영화 왕의 남자 네. 2002년인가 3년에 개봉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영화 왕의 남자를 이제 직접 쓴 원작자 네. 김태웅 작가분이 계신데요. 네. 이 작가분이 이번에는 이제 자본과 인간의 네. 관계를 담은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 그 작품이 연극 헤르메스인데요. 연극 헤르메스요. 네, 이 헤르메스라는 작품은 이제 자본에 점점 물들어가고 점점 자신이 자본화되어 가는 그런 거를 느끼는 한 남자가 네. 이제 자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네. 이제 오물을 스스로 덮어쓰고 네. 이제 그거로부터 세례를 받고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연극은요. 아예 연극 초반부터 네. 자본은 똥이고 네. 똥은 자본이다. 자본은 똥이고 똥은 똥은 자본이다. 자본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전제를 이미 네. 초반부터 깔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본에 유린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네. 군상들을 이제 연극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본은 똥이다. 똥은 네. 자본이다. 네. 그러면 똥 싸자마자 이제 얼려가지고 방금 동정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면 될까요? 강한 아나운서가 이렇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면 저는 네. 열심히 변비약을 먹으면서 네. 설사약을 먹으면서 오늘 할 약국으로 의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네. 괜찮겠네요. 네. 뭐 진짜 똥이 오물이고 오물이 아니고 똥이 자본이고 네. 자본이 똥이다라는 그 관점이 조금 신선한데 그러면 이 헤르메스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연극 헤르메스가 자본과 돈 그리고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그린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관계를 다양한 그런 군상들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네. 네. 우선은 말씀드려야 될 게, 네. 이 작가분이 네.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본이 얼마나 인간을 추악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돈을 따라가는, 자본을 따라가는 그 네. 사람의 내면을 한번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을 따라가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연극 속에 드러나는데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할 인물은 주인공인 남건이라는 인물입니다. 남건, 네. 네, 남건의 인물상은 이제 자본화 되려고 하는 인물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남건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한때는 노동운동을 할 정도로 이제 시청에서 촛불을 들었던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상업 연극,
그러니까 이제 성상품화 아. 그런 관련된 연극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성인 연극. 돈을 벌기 위한 연극을 네, 하는군요. 네. 단순히 이제 뭐 예술적인 목적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 연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죠. 배우가 이제 좀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임금을 좀 올려달라 협상을 하는데 네. 이제 협상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한때 노동 운동을 했던 이제 선배가 찾아옵니다. 네. 그 선배가 이제 자기는 지금 뭐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아이들 대학금 등록금도 있고 지금 생활비가 어렵다. 뭐 이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정말 친했던 정말 네. 같이 의지를 투합했던 그런 선배가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데도 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되고 싶지 않다. 돈 네. 빌려주고 싶지 않다. 네. 이런 자에 거절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 말했던 여배우. 네. 여배우의 남동생이 누나가 아무래도 성인 연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동생이 자살을 합니다. 아. 충격을 받아서. 남동생이 자살을 네. 하는데도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보다는 네. 아, 연극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제 돈을 추앙하고 돈이 되려고 하고 네. 스스로 자본화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인데요. 네. 특이한 점은 이제 자신도 이제 이렇게 그 작가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이 자본을 막 쫓아가긴 하지만 네. 이 인물이 그렇게 독한 인물이 또 아니래요. 노동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렇게 독한 인물이 아니라서 면죄부를 줘야겠다 이거죠. 그렇군요. 자기가 점점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아까 자본 똥이다 똥은 자본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았다고 했듯이 네. 자본이 더럽고 똥 같다는 걸 아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주인공들에게 나한테 네. 오줌을 싸달라, 나한테 똥을 싸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다른 누구도 나한테 그죠. 똥 좀 싸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남건이라는 주인공은 이제 뭐 오물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배출을 하면은 되게 희열을 느껴요. 자신의 몸에? 네. 자신의 몸에 싸달라고 해요. 음.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래 난 똥이다. 그래 난 똥이다. 난 세례 받았어. 라는 대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 어차피 똥이 될 건데 똥 받았으니까 난 뭐 똥이다. 난 자본이 될 거다. 네. 이런 모습이 되게 극단적으로 그려지는데요.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자본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한편 좀 측은한 모습도 저는 네. 들었었거든요. 자본이 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그죠. 만들 수도 있구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네.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분명 인간과 그 네. 자본을 비교하자면 인간의 가치가 더 큰 건데 그렇죠. 인간이 자본의 그런 가치에 잠식되어 버리는 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똥을 이제 똥으로 세례를 받는다는데 정말 네. 연극에서 네. 똥을 싸나요? 이게 명품 성인 연극이라는 네. 그 타이틀이 제목 앞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노출 수위도 약간 있긴 한데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뭐 음향 효과나 네. 조명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네. 뭐 소리, 이렇게 정도만 표현이 되는 정도예요. 네. 그럼 만약에 진짜 하진 똥을 싸는 그 장면님의 소리 뿌지직 뭐 이런 게 뿌지직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아. 그냥, 난 세례 받았어, 뭐 이런. 똥 그림 이렇게 그리는 그 뒤에 영상이 나오면 아, 코믹극이 될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이 연극은 또 그 영화 왕의 남자. 총리와 나 아닌가. 지금 안드로메다로 정신이 가서 왕의 남자를 네. 이제 하신 그 분이 김태웅 작가님. 네. 그만큼 좀 약간 그
자본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각이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김수영 기자한테는 이런 거 물어보고 싶네요. 자본에 휘둘린 적이 있나요? 뭐 물론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먹는 것들 다 돈이겠지만 네. 안 휘둘린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휘둘린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아직 좀 어리고 젊기도 해서 막 엄청난 자본을 쌓아놓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되게 고등학생 때는 네. 아 정말 돈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해외 여행도 뭐 워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내 돈으로 가고 싶고 차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네. 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되게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교 때 가고 싶은 대학을 생각을 해놓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대학에 가면은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관,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네. 나의 꿈, 나의 이상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냥 돈 일단 많이 벌어야지. 네. 돈 맞아요.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꿈, 그때 정말 한창 어리고 청춘이고 파릇파릇할 때 네. 내 꿈을 더 펼칠 생각을 안 하고 네. 좀 어떻게 보면 돈을 쫓아가는 그런 것만 생각했던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도 자본에 유린됐던 게 아닐까, 농락당했던 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네. 있는데 그것을 돈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돈에 먼저 둘 때 그때 참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저한테 똥 좀 싸주세요. 세례 받고 싶나요? 네. 뭐 화장실로 가죠. 이따가.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네. 나오는 신이라고 들었는데 여물가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헤르메스가 네.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소식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령사로서 역할하는 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계와 경계를 넘어드는, 그러니까 네. 신과 인간과의 경계를 넘어드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과 가치를 오가는 그런 의미에서 헤르메스를 갖고 있는, 제목이 헤르메스가 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연출 의도를 여쭤보니까 네. 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제 실제 연출 의도 같은 경우는 헤르메스가 프랑스어로 하면 에르메스라고 한다고 그죠. 해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도 있잖아요. 네, 명품 브랜드 중에도 에르메스 네. 뭐가 있다고 네,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김태용 작가님이 네. 에르메스 그거를 뜻해서 제목으로 정한 건 맞대요. 명품. 네. 명품을 의미하는 에르메스인데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그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은 네. 너무 명품, 그냥 딱 명품만 의미하는 연극을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조심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르메스가 아니라 헤르메스. 그 그래서 어원을 찾아서. 네. 그래서 신화 헤르메스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경계와 경계를 오가는 그 의미도 있지만 뭐 상업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도둑의 신? 도둑. 누굴 가져다 주니까 도둑의 신, 여행자의 신, 뭐 목축의 신, 네. 다산의 신 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품이나 이런 거에 한정되지 않고 뭐 상업, 뭐 가치, 네. 뭐 다산, 뭐 도둑, 여행자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게 해서 헤르메스라고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김수영 기자와 함께 연극 헤르메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노래 들으면서요. 저와 김수영 기자는 인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스나이퍼가 부릅니다. 봄이